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파산 TV 업그레이드 1위부터 500위까지 쭉 한번 시간 순서대로 많은 정보 순서대로 많이 검색한 순서대로 한번 조회한 순서대로 지금 해설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41쪽부터 보겠습니다. 파산 면책 접수부터 면책 인용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의정부지방법원 탐방. 그때 이제 각 지방법원별로 탐방을 했죠. 저쪽 부울경이나 호남, 충청은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희 관심사는 이제 주로 수도권이죠. 서울, 경기, 서울에는 이제 서울해생법원이 전 관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는 남쪽은 수원, 북쪽은 의정부.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가 인구가 1300인가 그렇죠. 서울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 개 합치면은 인천까지 합치면은 이제 서울보다 파산 면책 신청자가 훨씬 많죠. 그다음에 이제 면책 이것도 이제 예전에 한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 한번 시간을 내서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비교 분석. 그러면 아마 의정부나 수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최근 경험한 거면 수원 쪽은 4달 만에 선고한 걸 본 것 같아요. 4달인가 5달. 옛날엔 막 한 1년 걸렸는데 10개월 점점 주는 것 같아요.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서로 이제 경쟁이죠. 빨리 끝내기. 끝낼 거는 빨리 끝내주는 게 상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들 좀 투명하게 다 까놓고 시작을 해야지 뭘 짠머리 굴려서 그쵸. 조금이라도 빼돌리려고. 그러면 결국 이제 늦어지고 의심사고 다른 사람이 피해보죠. 면책효력 확인인소 팁. 면책효력 확인인소. 채권자가 누락됐을 때 5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면책의 항변, 면책효력 확인인소, 청구 이의소, 그 다음에 추한항소, 그 다음에 집행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 5가지가 있는데 면책효력 확인인소는 이제 이 면책효력 확인인소가 걸린 분들 이런 팁을 잘 알아두시면 소송하는데 조금이나마 뭐 이걸로 다 해결하지는 않죠. 항상 우리가 이런 파산 유튜브도 그렇고 법률 유튜브도 그렇고 여기서 뭐 전적으로 의존해 갖고는 소용이 없죠. 결국 내 사건은 내가 나름대로 다만 여기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조금이나마 좀 뭐 도움을 얻고 어떤 거는 뭐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죠. 이건 난 면책되겠구나. 난 이건 좀 걱정되는데 난 이건 뭐 어떤 변호사가 한 유튜브에 얘기할 때 어디 법원에서는 이거 좀 심하게 시달리는 거다. 그런데 유사 경계로 삼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좀 더 잘 대비하고 그런 의미죠. 상속재산 파산, 신청 후 파산 선고 전 피상속인 사망 케이스. 이게 아주 드물지만 이게 가장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상속 협의 분할을 주로 이용하고 상속 포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주로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의 상속 문화죠. 생전에 유언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사후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망자의 재산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내는 게 상당히 좀 꺼림직하고 삼가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못 하죠. 그럼 그 중에 상속받은 사람 중에서는 이미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서 그쵸? 그럼 빨리 자기는 상속 포기를 해야 될지 이런 걸 이제 자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호사나 법무사, 법률 전문가 개입을 해서 각 상속인들의 상황은 어떤지, 그 다음 피상속인의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서 뭐 보험은 얼마고, 이거는 상속재산인지 아닌지, 이런 어떤 법률 자문 문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가장 쉽게 부동산은 그냥 협의 분할하자. n분의 1로, 그쵸? 가르든지 아니면 어머니 주시고, 아니면 형님이 갖고, 나머지 자녀들은 그냥 협의 분할로 포기. 이때 그 협의 분할의 의미를 모르죠. 정작 쫄딱 망한 사람이 협의 분할 했다가 나중에 파산 면책 들어왔을 때 관제인한테 뭐 부인권이 어떻고 잘 몰랐다고 주장을 하죠. 이런 법률 문화죠. 문화. 자문 문화. 뭔가 좀 큰 법률 행위, 도장을 찍거나 재산이 이전하거나 좀 뭐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는 크든 작든 늘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서, 그쵸? 변호사를 뭐 2만 명, 3만 명, 앞으로 이제 5만 명, 그쵸? 10만 명까지 될 거예요. 10년 내에. 근데 결국 이제 변호사를 잘 이용해서 효율적인 어떤 상담을 해서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서는 변호사 뭐 10만 명 뽑아난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런 법률 자문 문화가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이제 그 다음에 개인 파산 교과서 읽기. 뭐 교과서 같은 거 읽어봐야 큰 도움도 안 되는데 개인 파산 관제의 지임이 권한과 의무. 교과서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 파산 관제인이 어떤 지임이 권한과 의무를 갖는지는 일반인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행위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만 파산 가능할까요? 이런 거는 이제 케이스화돼서 제가 이제 이런 게 좋은 동영상이라고 보여져요. 실제 사례와 관련해서 이런 경우에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파산 면책이 가능할까요? 이제 결국 파산 면책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사안에 따라서는. 편파항의 변제 실제 사례 5개를 해설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아주 좋은 거죠. 한번 편파 변제 행위로 문제 삼는 분들이 이런 걸 이제 잘 보시면 좋죠. 그 다음에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 부인권 행사의 차이점. 이건 이미 기존에 나온 건데 이제 부인권 행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건 아주 잘 모든 뭐 관제인도 그렇고 신청 대리인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보조인도 그렇고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되죠. 실제 엄청난 차이점이 있죠. 예. 뭐 자세한 거는 동영상을 참조하십시오. 파산 사건의 최신 경향, 그렇죠? 꾸준히. 그다음에 서류 발급 최단 동선. 지금 14종을 갖고 있는데 14종을 하고 있죠. 그 동선 따라가면 최단 거리입니다. 앞에 있는 거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는 전부 구청에서 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한번 보험협회 가야 되고 아니 인터넷으로 다 되죠. 그 다음에 세무서. 사실은 이제 최단 동선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잘 활용하면 뭐 서류 발급에는 이제 과거보다 뭐 힘드니 많이 어디 왔다 뺑뺑이 도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공인인증서를 잘 활용하면은 다 됩니다. 코로나 시대의 개인 파산. 코로나 시대의 개인 파산. 코로나가 뭐 전 세계적,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뭐 직접 발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어떤 공급, 어떤 이동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관광, 무역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고 그게 또 물가 상승 연결되고 또 금리를 올리네 마네 그 사이에 또 뭐 코인이 어떻게 저쩌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또 손실보상 지금 막 가지고 있죠. 뭐 몇십 조, 23조가 풀리고 있죠. 6월 1일.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일단 보상을 좀 받아서 최대한 폐업자들 하니까. 예.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위장사업 조사 사례. 이런 건 사실 채권자가 제보하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어렵죠. 지금 저도 지금 하나 하는 사건 중에 채권자가 뭐 일종의 위장 사업이죠. 법인을 새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배우자하고 자녀 명의로 이제 본인 명의로 하다가 배우자하고 자녀 명의로 이제 주식을 변동한 거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법인의 가치는 얼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환가를 하려고 화해 계약을 지금 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채권자가 제보하지 않으면 뭐 채무자가 낸 자료라든가 이 가동 레이더 범위 내에서는 작동이 안 되죠, 그게. 일종의 스텔스죠, 스텔스. 조용히 딴 데서 사업하고 있으면 몰라요, 그거는. 그나마 이제 배우자하고 자녀 명의로 이제 그 채권자들 회사도 정보력이 있으니까 아마 10년 이상 관찰한 것 같아요. 걸렸죠, 그래서. 파산 절차 화해 계약. 이건 이제 특히 부인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소송을 하지 않고 그 당사자하고 관제인하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소송으로 안 가고 끝까지 판결로 안 가고 중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거죠. 서울회생법원 개인 파산 9월 통계. 이 통계는 제가 수시로 내죠. 개인 파산 패스트트랙의 3요소.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이제 좀 빨리 끝내자는 얘기죠. 개인에서는 패스트트랙, 서울에서는 빨리 끝나는 건 한 6개월 내에 5개월, 5, 6개월이면 끝나죠. 일단 채권자 이의가 없어야 되고요. 송달이 다 완벽하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관제인이 조사하는데 잘 협조해서 관제인이 조사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관제인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채권자가 송달이 다 되고 그 송달이 다 된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가 없을 때 이런 사건은 도저히 설사 그 사람이 빼돌렸다 하더라도 못 찾아낸 거죠. 빨리 끝내죠. 그다음에 파산 상담, 사기 파산죄로 기소가 되고 면책은 가능한가요? 불법행위로 비면책 책임 가능한가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건 케이스화 됐는데 이건 아직 저도 명확하게 자신이 없습니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무. 근데 전형적인 옛날에 많이 면책이 됐죠, 이런 건. 개인 파산 실무 7장. 면책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채권자의 이의 신청과 면책 취하. 이 개인 파산 실무 7장. 이것도 이제 제가 끝까지 했는데 지금 이제 6판부터 꾸준히 읽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6판도 이런 게 아마 또 나올 거예요. 꾸준히 이제 뭔가 업데이트된 최신판이니까 뭔가 또 이제 새로 판사님들이 바뀌면서 뭔가 새로운 내용으로 기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접수부터 면책 결정 확정 시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이거 서울회생법은 215단독 경유사건 전담부. 제가 215단독에 일부 이제 소속돼 있습니다. 5달 걸리는 걸 나왔습니다. 파산 속도, 면책 속도. 속도가 다 다릅니다. 법원별로, 재판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파산에서 생각해 볼 만한 것들. 이건 참고하세요. 파산 면책 절차에서 누락채권 발견 시 조치. 이 가장 신경 써야 됩니다. 누락채권 말고는 이제 도루묵입니다. 그렇죠? 허당입니다. 허당. 기근 돈 들여서 변호사 선임해서 비싼 돈 들여서 공 들여서 했지만 나중에 면책되면 이제 누구 탓을 해야 되죠. 다 내 탓이죠. 내 탓이요. 변호사도 이제 물론 변호사하고 소통을 잘해야 돼요. 변호사하고 소통을 잘해서 변호사나 사무장 그 직원하고 소통을 잘해서 원만하게 끝까지 잘 헤쳐나가야지 중간에 연락이 끊기고 제대로 연락 안 되고 멋대로 하다 보면 뭔가 부조화가 되죠. 그러다 보면 이런 사고가 나죠. 파산관제 취식 영향 2021년 1월 18일 개인 파산에서 독특한 채권자 이의 사례 채권자 이의 사례 1번부터 10번까지 했는데 독특한 사례도 있습니다. 간혹. 그 다음에 이제 홍윤필 변호사 파산 강의 1 관제인 입장에서 본 개인 파산 실무 이것도 많이 조회를 했죠. 파산 관제인 관제사건 최신 경향 이제 제가 한 달에 두 재판부에서 재판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20건 이상 정도를 다루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뭔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건이지만 특이한 사건도 있죠. 채무자들은 왜 파산 면책 신청을 취하는가? 편파행위 내지 은닉행위가 발견돼서 이제 이런 재산 환가가 문제되니까 그 수익자나지 그 이해관계인 주로 이제 친인척들이죠. 지인들, 친구들, 절친, 가족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부담을 주는 거죠. 제가 파산 면책 신청을 했더니 나한테 관제인이 나한테 비수를 꽂더라. 그럼 누굴 원망하겠어요? 관제인을 물론 원망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국은 채무자, 너가 그냥 파산 신청 안 했으면 내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는데 관제인이 나를 상대로 무슨 돈을 내놓으란다. 부동산을 토해내란다. 나도 지금 죽겠는데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관제인도 원망스럽지만 근본적으로 채무자를 탓하죠. 그러다 보면 채무자가 미안해요. 제가 취하할게요. 자기가 나 하나 그냥 희생해서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정의 문화죠. 그런 취하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아마 수십 건 될 거예요. 전국적으로는 수십 건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면책을 못 받으면 어디 가서 다시 또 이거 안 되나요? 그럼 제도의 파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갑론을박하고 이건 되는 사안이다. 이건 해봐야 되는 사안이다. 안 된다. 그쵸? 그럼 다시 또 돈 주고 또 하다 보면 또 되냐 마냐 또 질곡에 빠지죠. 배우자의 보험 해약환급을 한가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이제 배우자의 보험 해약환급을 한가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사례를 보십시오. 파산 면책 진단표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면책 진단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관제인 면담 시 진술과 모순되는 자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쵸? 이 진술이 이제 결국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죠. 개인 파산 면책 신청 매뉴얼 강의 1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 개관. 이거는 서울지방변호사의 파산회생특별위원회에서 매뉴얼로 그 책자를 만든 겁니다. 상당히 뭐 괜찮은 책이에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위기시 파산 면책 튀. 그렇죠? 다음에 면책 사례. 상속 포기 후 상속 협의 분할을 해서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를 무력화시킨 사례. 그렇죠. 상속 포기하면은 관제인도 나중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자문을 잘 얻고 뭐 뭔가 잘 만나야 되죠. 그런 사항과. 금융거래내역세 특이사항 없음. 금융거래내역서를 많이 조사하죠. 관제인들이. 보험해약 환급금 파산 절차 한가위 변청 과정. 그렇죠? 이건 뭐 보험은 뭐 그렇죠? 아주 그 양식도 많이 변했고 양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법인파산 실무 강의 1 파산 절차의 개관 파산 총칙 법인파산 실무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논쟁 중인 사건이다. 한 번 은행은 영원한 은행인가 아니면 제척기간 도과하면 면책 혹은 재량 면책 시킬 것인가. 어제도 얼마 전에도 이거 똑같은 사안에 나왔죠. 이제 학설이 갈린다고 학설이 아니라 썰이 갈린다고. 50페이지입니다. 파산관제인 조사원칙 조사원칙 엄정하게 중립적 이치에서 편향되지 않게 그 다음에 조사는 최대한 꼼꼼하게 조사하되 채무자 의심스러울 때는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독신 남성 오래된 채무 개인회생 실패한 채무자인데 뭐 이런 개별 케이스가 있습니다. 51세 여자 채무자 파산 신청 1년 전 대출 불었고 소개로 소액 다중 채무 부담 한꺼번에 그냥 200, 300씩 10군데서 땡기는 경우죠. 신청 후 보험금 수령 관제인 면책 불허가 의견 재판장은 면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득 허위 기재와 관제인이 임의한가 지급하기약. 이 소득 허위 기재하면은 발견되면 원래는 개인회생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제 적절하게 파산 절차에서 일부 이제 환가를 해서 채권 나눠주고 재량 면책하는 게 이제 맞죠.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서울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50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